수와 유승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손학규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하게 되면 사실상 대표는 손학규 씨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거든요. 손학규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산하는 날 공교롭게도 같이 정상에서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 보러 간 거 아니었을까요? 진짜 평생을 간 보다가 진짜 간제비를 만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간을 보는 이 치밀함. 그래서 그 중앙일보인가요? 거기 인터뷰한 걸 보면은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줘요. 이것은 뭐 마이너스의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걸 기대했던 합당 반대파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손학규 자체가 사실 반문재인 연대의 수계 정도 돼요. 김종인이나 손학규 정도. 근데 지금 손학규 자체가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란 말이죠. 합당한 새로운 신당의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런 느낌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손학규가요? 손학규 씨가 민주당 탈당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죠. 개헌에 매진하겠다 막 기자회견했는데 이 사람 기자회견 할 때마다 사건이 터지면서 묻혔던 바로 그 전력이 있었고요. 욕심 좀 버리시고요. 웬만하면 정치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그 만덕산에서 그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 손학규 씨가 참 불쌍하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뭔 일이 터져서 묻혀. 그래서 만약에 이 손학규 씨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당대표가 된 날 뉴스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 뉴스가 터지든지. 아, 그래서 저는 손학규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손학규 대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귀국하던 날 제천 화재 사고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큰 사고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손학규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음지의 제왕 이런 거야? 예.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간도 그만 보고. 이 손학규 씨가 이야기한 맥락을 보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보입니다. 양쪽을 다 비토하고 있어요. 안철수도 너무 독불장군으로 기업 경영하듯이 나갔다. 균형을 맞추기 그렇죠. 위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을 비토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호남을 비토하는 거죠. 심하게.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와중에 숟가락을 촛불에까지 얹어요. 아니 이 사람이 중도 통합과 다당제 등은 시대적 요구이자 촛불 정신의 계승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네, 아무 연관성도 없고 혹시 연관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선쳐요. 이 촛불 혁명을 일으킨 이 시민들이 다당제를 요구했다고 쳐. 그런데 다당제를 요구했다고 치는데 그러면 다당제를 요구했는데 그 다당제에 자유당, 바른정당, 손학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함시킨 다당제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다당제는 제도에 기반한 다당제지 이런 식으로 정치 세력이 이합집산하고 분열하면서 만들어지는 다당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래요.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타 등등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당으로 인한 다당제를 얘기한 거지 어떻게 감히 자유당, 바른정당 이런 애들하고 왜 다당제를 얘기를 합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없어져야 될 집단들이지 촛불은 이 사람들 이 정당들이 적폐 세력이고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 사람들을 포함한 다당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개헌 전도사처럼 민주당 탈당한 목적이 어떤 개헌에 매진하겠다고 나갔던 분인데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 지방선거 때 하자고 하는데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홍준표 논리인데? 그러니까 본질은 권력 분산을 만들어내느냐다.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계약이다. 이게 의원 내각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의원 내각제를 이 사람이 주장한다고 한들 자기가 가져가는 정치적 이익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돈이죠. 아니, 손학규의 나이를 보나 앞으로 이제 정치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았을 때 의원 내각제라는 정치 제도 자체가 이 자기한테 뭐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이빨은 사명감으로 그냥 포장하기 위해서 남겨둔 수사인 건지 그게 진심이 의심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 통합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 통합이란 말 쓰기 참 그 겸연쩍기는 한데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쓰니까 통합이라고 쓸게요.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뉘앙스가 다 달라요. 중도 통합 그리고 유승민은 보수 통합. 이게 양쪽에 아주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손학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남 세력들에게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개혁신당 세력
세력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데 호남의 자민련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유승민은 또 거기에서 살짝 발을 빼서 당대당 통합은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거든요. 뭔가 벌리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세력에서 밀리니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일 텐데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칼자루를 일단 쥐고 있는 건데 반대파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한테 나온 이야기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최종 결심한 게 아니다. 이제 와서 발을 좀 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국민의당에서 세 사람이 곧 탈당을 한다 그러죠. 네. 김세연 그리고 이학재, 남경필. 그러니까 누구 말처럼 딱 그거야. 통합을 하면 당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확실히 줄어드는 상태에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쪽 빼내고 저쪽 받아들이는데 나갈 사람이 더 많고 들어올 사람이 더 적은 상태. 1 더하기 1 해가지고 0.5가 되는. 그 희한한.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어떤 의결 자체를 못한 상태에서 유승민이 이렇게 발을 빼고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통합할 거면 나는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거야. 이 느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당만 쪼개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야, 안철수 입장에서는 혼인빙자 가늠 아닌가요? 아니 저기 아, 왜요? 그 다당제 그 화신이 되는 거죠. 진짜 진정한 다당제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혼빙이 되는 게 그럴 수도 있다 싶은 게 저는 이 세 명이 탈당을 결심을 한 모양새들을 보면서 이게 도미노 효과로 진정한 통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안철수는 세되는 거죠. 국회의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네. 근데 정말 남경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원희룡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는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지. 남경필이나 원희룡이 좀 스마트하고 그 전에 적폐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양 언론에 포장이 됐지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바른정당 후보로는 경기도지사 될 가능성이 사실상 0%거든. 더군다나 그쪽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낸답니까 후보를? 그러면 남경필은 사실상 3위 4위 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 후보 나가고 자유한국당 후보 나가고 남경필 나가고 정의당 후보 나가고 요 형태로 간다 그러면 4위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해. 한 번 쉬었다 가는 건 없어. 이쪽 분들은 한 번 쉬면서 뭔가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본인이 안 나간다는 조재성 위원장. 컷오프 당하지만 난 탈당 같은 거 안 해 해서 지금도 정치 열심히 하고 있는 홀수 전문가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강기정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당후사라는 게 없죠. 어쨌든 그래서 유승민의 이런 오딩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입장이 달리 나왔단 말이죠. 남북 회담에 대해서 입장이 달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달리 나온 측면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내가 안철수랑 통합해서 남는 게 뭐지? 한참 계산을 하고 있다가 밖에 둘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같은 목도리도 차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철수가 실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별로야. 매력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이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남북 회담 문제로 뭔가 좀 사이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명분을 막 찾다가 아 이거다 이거 찾은 거야. 통합하지 말고 난 차라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속내를 비치는 게 아닐까. 썸만 타다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안철수가 실망입니다. 딱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정말 그 배신의 쓴맛을 간만 보다가 만약에 느끼는 배신의 쓴맛. 통합이 안 되면 그러면 안철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당 그대로 유지. 집에 가야죠. 세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가 아니 안철수는 어차피 당 대표를 내려놓는다고 했어요. 네. 통합이 되든 아니 안 되든. 합당이라고 합시다. 네, 통합은 합당이죠. 합당이 되든 안 되든 당 대표를 내려놓겠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성사가 안 된 채로 내려놓게 되면 정치적으로 세되는 거죠. 사망이죠. 거의 사망에 네. 가깝. 가평잣. 그러니까 이게 고소한 잣. 정치에 있어서의 명분과 흐름이라는 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철수 간에는 자기 나름대로 제3당의 길을 가는데 서로 합당을 해가지고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밀어붙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좌초가 되는 상태가 되면 자기가 명분을 갖고 있던 그게 아젠다가 완전히 깨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실현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추진력 없고 이용만 당했다.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 정계 은퇴가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대표를 내려놓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만약에 지키게 된다면 누가 이제 안철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 어디 쓸모가 없죠.
가평에 작가는데 뭐 봉사활동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회의원 재산 순위 보면은 1위 김병관 의원 대략 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2016년도 재산 공개한 거 보면요 1,678억이고요. 2위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하려고 하는 김세현인데요. 김세현은 그 당시 신고할 때 1,40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중요합니다. 3위가 그 당시 안철수였어요. 1,195억인데, 야, 두 사람이 당을 만약에 김세현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모이는 뭐 그런 정당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김세현 같은 부자가 좀 가짜나 보일 수도 있죠. 안철수는 그래도 명목상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수성가한 케이스인데, 김세현 의원은 완전히 그 아버지 잘 만나서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김진재 의원이라고 부산 지역에서는 정말 김진재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의원이었거든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정치적인 세력도 확실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버지 정치를 그대로 물려받은. 똑같이. 예. 남경필하고 나이도 비슷하지 않아요? 남경필보다 훨씬 어리죠. 72년생. 예. 그런 부러운 금수저는 정말. 저는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물려주셨다면 나는 정말 좋은 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좀 불쌍할 수도 있어요. 그 김세현 의원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치를 해가지고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그렇겠다. 뭐 사실 뭐 행복할까요, 그게? 사업도 잘 하는 예. 방법을 모르겠고 예. 돈 쓰는 것도 돈 쓰는 건 좀 알겠다. 돈 쓰는 맛이 알겠죠. 예. 정치는 취미겠네요. 하긴 뭐 그런 사람들이야 당선되나 안 되나 한 숟가락 더 얹은 거잖아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예.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3선씩이나 했어요. 지금 72년생이면은 올해 정도까지가 10년 내리한 거예요. 국회 생활을. 임기가 이제 이번 20대도 반 정도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72년생이니까 올해 나이로 한 40, 우리나라 나이로 한 47 정도 되죠. 예. 37살 때부터 아버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거예요. 예.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삼엄한 경비 속에 들어왔다고. UAE의 자료 화면으로만 볼 때는 그 잼뚜껑이라고 하죠. 여자들은 부르는 말이 있잖아. 히잡이라든가. 뭐 부르카나 뭐 이런. 예, 예. 예. 그런 거를 항상 양복 위에다가 또 입고 있잖아요. 예. 잼뚜껑처럼. 근데 오늘 입국할 때 보니까 너무 정장 차림이어서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칼둔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 왕조 국가에서 왕손이 아닌 그 혈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굉장히 입지전적인 사람이죠. 물론 자기 노력보다는 아버지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긴 하지만 행정처장이라는 지위는 이 사람 자기 이름하고 딱 맞는 자리를 골랐어요. 칼 든 사람이거든요.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이 칼둔이에요. 오, 저 유머 좋아. 제 개그. 그 칼둔 청장이 입국한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살짝 본인들의 주장을 거두어들인, 그러니까 국정조사 막 요구하고 있다가 김성태가 한 말이 이런 거예요. 한국당은 칼둔 청장 방안을 열렬히 진심으로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와 UAE 마찰이 수습돼 한순간 외교 참사가 국교 단절로 이어지지 않은 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끝까지 외교 참사의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정치 보복에 눈이 어두워 국익을 훼손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범하지 않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야. 비문 아니야, 비문? 사실 이 칼둔 청장이 오면 자유한국당하고 이명박이 제일 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만약에 정말로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 다 털어놓잖아요. 다 죽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대충 얼개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김종대 의원이 뭐 요즘에 막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명박과 박근혜에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비밀 이명계약이 이명 있었다는 계약. 거죠.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그걸 국익을 훼손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김종대 의원 말에 의하면 간단히 말해서 자원외교라든지 이런 거 맥락이 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군을 이용해 먹은 거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국정조사 이야기는 쏙 빠진 상태로 왜 그런 거 있잖아. 누구누구가 죽으려면 찍소리 낸다 이런 것처럼 찍소리 한번 내보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국가 간의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확 오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쪽과의 그 서로 간의 그렇죠. 예. 합의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못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벙어리 냉가슴 말 듯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달리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한국과의 관계 외교관계가 틀어졌다. 그래서 그걸 수습하러 갔다.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었는데 칼둔 행정청장 이 사람이 아랍에미리트 왕실의 가장 신복 같은 사람이라고 네. 하면 그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우리 사이에 이상 없어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말이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고 칼둔과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과도 한번 만나게 해주는 건 어떨까 싶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아이, 그건- 중동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네. 칼둔을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안 돼요. 아니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동 전문가여서 이렇게 자기 경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경우? 중동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잘 안다고. 아. 근데 이 칼둔 행정청장이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게 되면 미스터 리 하는 순간에 심장마비 쫙 일어나요. 그래서 안 돼요. 처벌을 해야지 죽으면 안 되거든. 여담인데 칼둔이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 건너서 인연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뭐 청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바달라 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수르로 유명한 예. 그 사람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맨체스터를 예. 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칼둔을 회장으로 지금 앉혀놓은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그 만수르는 구단주고 네. 그러면은 이 칼둔이라는 사람이 직책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런데 76년생밖에 안 돼요. 아. 오. 그런데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무바달라 그룹이 예.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넥센 타이어하고 계약을 하나 맺은 게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 넥센 타이어의 사장이 굉장히 젊어서 71년생이라서 이 사람 되게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됐네 하고 찾아보니까 아, 넥센타의 회장이 71년생이라고요? 네, 네. 오, 찾아보니까 이 아버지가 강병중 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오너예요. 그룹의 오너. 네. 처음에 이제 한국전쟁 전후에부터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 기업인데 이 사람이 현재 그 최근에 홍준표가 SBS와 KNN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KNN도 뺏겼다. 예, 예. 경남방송. 예, 예. 그 회장이 이 강병중 회장입니다. 오, 케넨 회장이에요. 네, KNN 회장이. 그 KNN은 지역 민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쪽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 되게 큰 채널이에요. 예. 지방마다 다 민방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냥 재미로만 보면은 정말 약간 좀 지금 자유한국당 특히 김성태 보면은 약간 더맨더머 느낌이 들어요. 홍준표도 그렇고 워낙에 적폐들이어서 우리가 네. 지금 막 질색하듯이 싫어하는데 정치 현상으로만 보면 홍준표하고 김성태는 정말 짝꿍이 잘 맞는다 그럴까요? 약간 모자란 짓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그렇고 김성태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이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정확한 포인트를 못 찍고 주변만 때리는 그러니까 둘 다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비전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서 막 내뱉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없어. 네. 이따가 뭐 다른 데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홍준표 같은 작자도 보면은 셀프로 막 당협위원장을 대구에 자기 스스로 막 꽂으려고 하고 어쨌든 그런 짓들을 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는 상식에 기반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저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같이 잘못됐다고 느낄 정도의 공감력이 있어야만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설레발치다가 지금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갔냐. 결국엔 자기들 발등을 확 찍게 된 상태가 됐잖아요. 이명박의 적폐성에 한 짐을 하나 더 얹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멍청한 짓들을 계속하면서 자기를 마이너스 깎아먹고 있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이고 박근혜는 지금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게 지금 있는 거고 이명박도 만약에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누구 말처럼 그게 보수의 괴멸까지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는 이명박도 사법처리 당하고 이명박을 어차피 사법처리를 안 당할 수도 국민적 인기는 거의 없었어요. 임기 끝나자마자 끝날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결국 부정선거 하게 된 건데 정권교체 안 당하려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이 세력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어떤 특정 지역에서 국회의원 몇 석 나오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을 쓰는 건데 그럴 때 진심으로 왜 박근혜 탄핵 때 바른정당에 갔던 국회의원들 보면은 국민들한테 절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숫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면 정치라도 좀 잘하든가. 김성태부터가 지금 하는 짓이 좌충우돌 약간 모자라 보이는 더맨더머 그 스타일로 계속해서 웃음거리만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칼둔 청장이 무엇을 어떻게 남겨두고 갈지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거기에서 살짝 발을 빼서 당대당 통합은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거든요. 뭔가 벌리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세력에서 밀리니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일 텐데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칼자루를 일단 쥐고 있는 건데 반대파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한테 나온 이야기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최종 결심한 게 아니다. 이제 와서 발을 좀 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국민의당에서 세 사람이 곧 탈당을 한다 그러죠. 네. 김세연 그리고 이학재, 남경필. 그러니까 누구 말처럼 딱 그거야. 통합을 하면 당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확실히 줄어드는 상태에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쪽 빼내고 저쪽 받아들이는데 나갈 사람이 더 많고 들어올 사람이 더 적은 상태. 1 더하기 1 해가지고 0.5가 되는. 그 희한한.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어떤 의결 자체를 못한 상태에서 유승민이 이렇게 발을 빼고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통합할 거면 나는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거야. 이 느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태의 수와 유승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손학규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하게 되면 사실상 대표는 손학규 씨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거든요. 손학규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산하는 날 공교롭게도 같이 정상에서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 보러 간 거 아니었을까요? 진짜 평생을 간 보다가 진짜 간제비를 만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간을 보는 이 치밀함. 그래서 그 중앙일보인가요? 거기 인터뷰한 걸 보면은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줘요. 이것은 뭐 마이너스의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걸 기대했던 합당 반대파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손학규 자체가 사실 반문재인 연대의 수계 정도 돼요. 김종인이나 손학규 정도. 근데 지금 손학규 자체가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란 말이죠. 합당한 새로운 신당의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런 느낌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손학규가요? 손학규 씨가 민주당 탈당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죠. 개헌에 매진하겠다 막 기자회견했는데 이 사람 기자회견 할 때마다 사건이 터지면서 묻혔던 바로 그 전력이 있었고요. 욕심 좀 버리시고요. 웬만하면 정치 은대하실 때가 됐는데 그 만덕산에서 그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 이런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계약이다. 이게 의원 내각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의원 내각제를 이 사람이 주장한다고 한들 자기가 가져가는 정치적 이익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돈이죠. 아니, 손학규의 나이를 보나 앞으로 이제 정치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았을 때 의원 내각제라는 정치 제도 자체가 이 자기한테 뭐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이빨은 사명감으로 그냥 포장하기 위해서 남겨둔 수사인 건지 그게 진심이 의심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 통합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 통합이란 말 쓰기 참 그 겸연쩍기는 한데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쓰니까 통합이라고 쓸게요.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뉘앙스가 다 달라요. 중도 통합 그리고 유승민은 보수 통합. 이게 양쪽에 아주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손학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남 세력들에게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개혁신당 세력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데 호남의 자민련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유승민 아무 연관성도 없고 혹시 연관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선쳐요. 이 촛불 혁명을 일으킨 이 시민들이 다당제를 요구했다고 쳐. 그런데 다당제를 요구했다고 치는데 그러면 다당제를 요구했는데 그 다당제에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 손학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함시킨 다당제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다당제는 제도에 기반한 다당제지 이런 식으로 정치세끼리 이합집산하고 분열하면서 만들어지는 다당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래요.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타 등등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당으로 인한 다당제를 얘기한 거지 어떻게 감히 자유당, 바른정당 이런 애들하고 왜 다당제를 얘기를 합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없어져야 될 집단들이지 촛불은 이 사람들 이 정당들이 적폐 세력이고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 사람들을 포함한 다당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개헌 전도사처럼 민주당 탈당한 목적이 어떤 개헌에 매진하겠다고 나갔던 분인데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 지방선거 때 하자고 하는데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홍준표 논리인데? 그러니까
본질은 권력 분산을 만들어내느냐다. 한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 아유. 손학규 씨가 참 불쌍하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뭔 일이 터져서 묻혀. 그래서 만약에 이 손학규 씨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당대표가 된 날 뉴스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 뉴스가 터지든지. 아니, 그래서 저는 손학규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손학규 대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귀국하던 날 제천 화재 사고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큰 사고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손학규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음지의 제왕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간도 그만 보고. 이 손학규 씨가 이야기한 맥락을 보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보입니다. 양쪽을 다 비토하고 있어요. 안철수도 너무 독불장군으로 기업 경영하듯이 나갔다. 균형을 맞추기 그렇죠. 위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 양쪽을 비토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호남을 비토하는 거죠. 심하게.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와중에 숟가락을 촛불에까지 얹어요. 아니 이 사람이 중도 통합과 다당제 등은 시대적 요구이자 촛불 정신의 계승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네.